자주 권리는 기묘하고 중대하다. 자주 독립이 이렇듯 중요하다면 그와 관련된 이익 또한 응당 적지 않을 것이므로 마땅히 자세히 고찰해 봐야 할 것이다. 대개 한 사람이나 한 나라나 자신이 자기 일을 하는 것을 자주라 이르며 따로 서서 남에게 의지하지 않는 것을 독립이라 이르는데, 이는 하늘이 인류로 태어난 자에게 부여해준 천품으로서 인간이라면 모두 다 같이 타고난 것이다. 세상에서 이르는 바 높다, 얕다, 귀하다, 천하다고 하는 것은 사람이 마음으로 현상을 헤아려서 구별한 것이지만, 사실 천리로서 보면 그 소위 귀하고 높다고 하는 자나 약하고 천하다고 하는 자나 이목구비와 사지백체는 다 같이 타고나서 더하고 덜한 것이 없다. 이는 하늘이 다 각기 자기가 자기 일을 하고 자기가 자기 몸을 보호할 것들을 모두에게 부여해 준 것이다. 배고플 때에 집어먹고 추울 때에 얻어입고 몸을 해치는 것을 막아내는 것은 손이 있어야 할 것이고, 험한 곳을 멀리하고 편한 데로 향하는 것은 발이 있어서 할 것이고, 어찌하면 좋을지 생각하면 해가 될지 는 지혜가 있어서 생각할 것이니, 육신에 딸려있는 온갖 기기 묘묘한 것들은 다 자신이 일생 동안 쓰기에 넉넉한 연장들이다. 이런 연장들은 다 우리 한 몸에 이렇게 요긴하고 절실한 것들인데도 이를 무심히 보는 자는 그것들이 요긴하고 절실한 것인 줄을 알지 못한다. 이는 비유하자면 우리가 시계를 차고 있어서 시시때때로 볼 때에는 요긴한 것인 줄 모르다가 마침내 없어진 후에야 비로소 없이는 견딜 수 없는 줄을 아는데, 우리의 사지와 백체도 없어지고 나서 보면 얼마나 요긴하고 중요한 것인 줄을 비로소 짐작하게 될 것이다. 가령 손과 팔이 없어서 옆에 좋은 음식을 두고도 집어먹지 못하며, 눈이 없어서 좋은 오색 단청과 해와 달의 밝은 빛을 볼 수 없고, 범 같은 원수가 눈앞에 다다르고 태산 같은 재앙이 이마 위에 떨어지더라도 까맣게 모르며, 귀가 없어서 오음 육률의 즐거운 음성과 뇌성 병력의 놀라운 소리를 듣지 못하며, 발과 다리가 없어서 위험이 물결같이 밀쳐와서 자기 몸의 위태함이 순식간에 있는데도 피할 수 없다면, 비록 그 목숨이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무엇이 귀하다고 하겠는가. 결국 남에게 의지하여 남이 먹여주고 입혀주며 듣고 보고 다니고 생각하는 것을 남이 다 대신해 주어야 하루라도 살 것이니, 그 대신하여 주는 사람이 돌봐주지 아니하면 곧 앉아서 죽을 따름이다. 달리 무슨 도리가 있겠는가. 이런 사람이 있다면 이는 곧 인간 사회에서 사막이나 혹 같아서 세상에 살아있는 것이 자기에게도 죽는 이만 못하거니와 남에게도 공연히 이아칠 뿐이니 차라리 없는 것이 도리어 편할 것이다. 이로써 본다면 사지와 백체가 한 몸에 얼마나 요긴하고 절실한 것인지 알 수 있겠으나, 다만 그것이 요긴한 줄만 알고 바로 쓸 줄을 모른다면 이 또한 없는 것과 같다. 바로 쓰는 법을 알아야 참으로 좋은 연장을 가진 효험이 있을 것이다. 그 바로 쓰는 법이란 곧 자기 권리를 보호하는 데 있으며, 자기 권리를 보호하려면 몸이 감당해야 할 일들을 자기의 사지와 백체로 향하여 남에게 의지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이러므로 자기 권리를 보존하지 못하면 사지와 백체가 없는 사람과 같다. 사지와 백체가 없으면 자기 목숨을 부지하지 못할 것이니, 지금 세계 사람들이 자기의 자주 권리 보호하기를 목숨보다 더 중히 여기는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지식이 발달한 나라에서는 사람마다 자기의 자주 권리를 위하여 목숨을 겨루며, 심지어 어린아이까지도 다 자기 몸 다스리기를 먼저 힘쓰도록 하여 남에게 의지하는 것을 대단히 부끄럽게 알기 때문에, 심지어 자기 부모에게까지도 의지하지 않는 것을 옳게 여겨 남의 압제와 위협을 결코 받지 않으려 한다. 그리고 남이 붙들어주곤 하는 것을 대단히 부끄럽게 여겨서 어려서부터 먹고 입는 것까지도 자기 손으로 벌어서 하기에 힘쓰기 때문에, 혹 부모의 재산이 많아서 자식에게 물려주어도 자식이 받지 아니하고 그 재산으로 병원이나 학교를 지어서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병도 치료하고 학문도 공부하게 해준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나도 공부하고 일을 하면 부영과 같은 학문도 갖추고 재물도 가질 것이다. 내 손으로 성가한 가정을 이룸. 내 손으로 성가하지 못하고 어찌 부영의 유산을 받아 편히 놀고 먹으면서 내 몸에 있는 좋은 연장을 쓰지 않으리오라고 한다. 그리하여 무슨 일이거나 수고로운 직업에 종사하는 것을 대단히 중요하게 생각하며 하는 일 없이 편히 지내는 자를 곧 사회에서 벗어난 자라고도 하고, 세상에서 버려진 물건이라고도 하며, 아무리 귀하고 높을지라도 놀고 먹는 자가 없다.
이렇게 사람을 교육함으로 저마다 공부를 힘써하며 벌이를 부지런히 하여 일평생 잘 살고 못 살기가 다 제게 달렸다고 한다. 이런 나라에서는 벼슬이 떨어지면 굶어 죽을까봐 걱정할 권리도 없을 것이고 많은 식솔들이 먹고 살 수 없어서 벼슬 한 자리 얻어달라고 애걸하는 백성도 없을 것이며 남의 집 사랑방 구석에 일 없이 들어누워 얻어먹으면서 세월을 보낼 문객도 없을 것이고 가난한 친척과 친구와 사돈의 팔촌까지 줄멍줄멍 때를 지어 아첨하고 험담하며 남에게 빌붙어 살면서 구박을 받으면서도 욕되는 줄을 모르기도 하거니와 알고도 모르는 채 하며 구차하게 지내려는 모든 패단이 하나도 없을 것이다. 저마다 저된 노릇을 다하여 하늘이 내려준 육신의 기계를 하나도 버리는 일이 없으며 더욱이 교화를 통해 인심을 화합시키며 자기 몸으로 다 남을 위하여 쓸 것을 만들어 가령 1000만이 사는 나라이면 1000만이 다 제 정신과 제 몸으로 세상을 위하여 일을 하는데 이것이 참으로 사람 사는 천지로서 조물주가 낳아주신 본래의 뜻을 저버리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오늘날 남들이 저렇듯이 잘 사는 것을 보면 다 자주 권리를 중대하게 여기는 데서 비롯된 것이니 자유 권리의 이익이 이렇듯 큰 것이다. 그러므로 나라를 세우고 정부를 두어 정치를 마련하고 법률을 제정하는 것은 다 사람 일신상의 자주 권리를 보호하고자 합니다. 만약 그렇지 아니하면 약한 자의 목숨은 강한 자의 고기가 되고 말 것이고 어린아이가 가진 떡은 어른의 음식이 되고 말 것이니 어찌 자기 몸에 딸린 권리를 유지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공평하게 법을 제정하여 대소 강약을 물론하고 각자의 분수 안에 속한 권리는 저마다 가지고 있어서 이를 빼앗을 수 있는 자가 없도록 하였는데 이것이 곧 나라를 설립한 본래의 뜻이다. 어찌 귀하고 높은 사람에게만 권리가 있고 천하고 약한 사람에게는 권리가 없다고 하겠는가. 이는 망고의 떳떳한 이치요 천하에 널리 통용되고 있는 도리이다. 사람에 대한 사람의 권리가 이러하고 세계에 대한 한 나라의 권리 또한 이러한데 만약 자주 독립이 귀한 줄 모르고 타국에게 보호를 요청하거나 타국의 도움에만 의지한다면 이는 사지와 백체가 없는 사람과 같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따로 설 수 있고 어떻게 홀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겠는가. 남이 잡아주면 일어나다가 놓으면 도로 쓰러지고 남이 먹여주면 살다가 먹여주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비록 독립이란 이름은 있으나 실상 독립할 힘이 없으니 비유하자면 꼭두각시를 놀리는 것과 같아서 밑에서 시키는 대로 따라서 활동할 뿐이니 그 활동하는 것이 어찌 자기 힘이라 하겠는가. 단지 남의 손바닥에서 놀 뿐으로 결국에는 그 놀려주는 사람이 피곤하면 접어서 주머니에 넣을 때가 있을 것이니 밖에서도 자기 힘으로 놀지 못하였는데 어찌 주머니 속에서 자기 힘으로 나오기를 바랄 것이며 자기가 나오려 한다고 해서 어찌 나오도록 주인이 그저 놔두겠는가. 슬프다. 이 나라의 권리를 보호할 직책을 같이 메고 있는 형제들아. 정신 차리고 들어보라. 외국의 정치평론가들이 대한 사람들의 성질을 자세히 살펴보고 하는 말이 이 나라에는 당초에 독립골자, 따로 설 뼈대가 없다고 하였는데 뼈대가 전혀 없다면 핏줄은 어디서 생기겠는가. 우리가 이 말을 합당한 의론으로 생각하여 스스로 뼈대가 없는 채 하는 것이 옳을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며 1000만 번 그렇지 아니하다. 우리나라 사람이 오랫동안 압제에 눌려서 아주 몸에 밴 습관이 되어 스스로 독립해 볼 생각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니 올바로 가르쳐서 그 뜻만 깨닫게 된다면 어찌 힘이 없겠는가. 사천여 동방예의 자유독립 백성으로 충군 애국 중히 여긴 빛난 역사 상고하면 충신열사 무궁하다. 우리 인민의 좋은 성질 무엇이 부족할까? 다만 교육을 숭상치 못하여 어두운 중에 의심이 생겨 어찌할 줄 모르는 것이다. 문논이 동포들아, 잠도 깨고 꿈도 깨어 밝은 세상 빛을 얻어 어서 빨리 우리 권리 회복하고 남의 수모 막아보세. 보세 하여보세. 함께 일들 하여보세. 10일 천지자연의 이치. 앞에 모든 말들을 읽어보면 사람마다 영원한 화복과 안위가 다 그 나라에 달린 줄을 알 것이고 나라의 화복과 안위는 또한 세상 형편에 달린 줄을 알 것이다. 인류가 되어 이 나라에 태어나서 이 세상 형편을 모를 수 없으며 세상 형편을 알려면 먼저 1월 성신의 모든 원리에 대해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옛날부터 천문 지리에 관한 모든 학문이 없지 아니하고 성현의 경전에서 의론한 바도 적지 않다.
다만 그 근본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단지 그때 사람들의 지식이 미치는 곳까지만 말하였기 때문에 사시와 주야가 서로 바뀌는 원리에 대한 설명은 다 맞으나 그 형체가 어떠한지, 어떻게 돌아다녀서 사시와 주야가 되는지 그 이치는 알지 못하였다. 그래서 하늘은 둥글고 땅은 네모지다는 말과 음은 고요히 있고 양은 움직인다고 한 말은 다 맞지 않는 말이다. 이는 다만 우리나라만 어리석어서 그런 게 아니고 세계 각국이 전에는 다 각기 이렇게도 말하고 저렇게도 믿어서 바로 알지 못하였다가 마침내 세계가 열려서 서로 통하기에 이르자 발로 직접 다니고 눈으로 직접 보아서 낱낱이 조사해 보니 그 전에 말하고 믿던 것들이 다 옳지 아니함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세계의 여러 의견을 모아서 날마다 연구하여 지식이 발달하여 기계는 정밀해지고 편리해졌다. 천문대와 망원경으로 사람의 시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지척같이 뚫어볼 수 있게 되었고 경기구나 비행선으로 공중에 올라가서 바람과 구름, 서리와 눈에 변화하는 이치를 꿰뚫어 보고 산청과 도시와 마을의 지형을 내려다보고 증기선을 타고 큰 바다를 건너 지구를 돌아다니고 해저선을 타고 바닷속으로 들어가고 전선과 무전선으로 몇만 리 밖에 앉아서 동시에 서로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그 밖에 신출기몰한 기계로서 사람의 지식과 능력을 향상시켜 사물들의 이치를 훤히 깨달아 새로운 것들을 계속 발명해내게 되었다. 우리도 지금 그와 같은 방법과 기계를 사용해보면 뚜렷이 알 수 있으므로 의심할 것이 없다. 그러므로 기왕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이 옳지 않은 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고 우리의 선각자들이 남의 선각자들만 못해서 그런 것은 아니고 다만 우리가 우리 선각자들이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더욱 발명하여 선각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것을 밝혀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금부터는 마땅히 우리의 선현들만 옳다고 하던 고집을 버리고 남이 밝혀놓은 이치를 자세히 헤아려 보아야 하늘과 땅이 정말로 어떠한 것인지 알 수 있을 것이다. 하늘과 땅이 어떤 것인지 모르고야 어찌 세상에 태어난 것을 장하다고 여기겠는가. 먹고 입는 일도 급하다고 하겠지만 눈과 귀를 먼저 열어놓고 나서 볼 일이니 어서 바삐 새로 나온 책들도 구해서 읽어보고 남에게도 권하여 알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 자세히 다 말할 수는 없으니 대강 두어 마디로 말하려고 한다. 대개 하늘이라는 것은 무슨 형태로 된 것이 아니고 다만 빈 허공에 푸른 기운이 쌓여서 구름이 없을 때 보면 마치 쪽물을 들인 것 같지만 만일 구름이 중간중간에 끼어 있을 때 기운이 쌓인 것을 멀리서 보면 구름이 없는 곳에서는 약간 푸른 듯할 뿐인데 그것은 기운에 푸른빛이 있어서 그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빛은 매우 얇아서 가까이서는 보이지 않는데 이는 마치 물속을 엿보는 것과 같아서 바닥이 얕으면 빛이 아주 없는 것 같고 좀 깊으면 완연하게 푸르고 대단히 깊으면 아주 푸른 빛만 보인다. 기운의 빛도 이와 같아서 산을 가까이서 볼 때에는 아무 빛도 없지만 멀리서 볼수록 푸른 기운이 점점 깊어진다. 이로써 보면 하늘이 형체 없는 푸른 기운이 쌓여서 그렇게 보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땅은 그 가운데 있어서 형체가 둥글어 귤같이 생겼는데 동서로는 끝이 없고 남북으로는 끝이 있으므로 남극이라 북극이라 하는데 그곳은 극이 추워서 얼음바다가 있고 남북의 길이는 27,692일이 가량이다. 이름으로 지구라고 부르는데 땅의 모양이 구슬 같다는 뜻이다. 지구의 형체가 원래 크기 때문에 우리가 보기에는 평탄한 듯 하지만 넓은 들에서 멀리 산을 바라보면 산 밑은 보이지 않으며 가없이 넓은 큰 바다에서 멀리서 오는 배를 보면 먼저 돛대끝만 보이다가 차츰 가까이 올수록 그 아래가 보이는데 이로써 보더라도 땅 둥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외국인들은 지구를 몇 바퀴씩 돌아다닌 자들이 많은데 우리도 다녀보면 다 알게 될 것이니 더욱 의심할 바가 없다. 그리고 지구 위에는 사방으로 공기라고 하는 기운이 싸고 있어서 계란에 흰자위가 노른자위를 싸고 있는 것 같으며 땅에서 위로 150리가량은 그 공기가 사면으로 두르고 있어서 사람과 만물이 다 이 기운으로 인하여 사는데 이는 마치 고기가 물이 있어서 사는 것과 같다. 이 기운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무엇이든지 공중에서 휘둘러 보라. 걸려서 잘 돌아가지 않다가 힘써 빨리 휘두르면 무슨 소리가 나는데 마치 물속에서 흔드는 것과 같다. 이 기운이 사방으로 유통하여 다니는 중에 바람이 생기는 것이다. 땅속에는 불이 있어서 가끔 터져 올라와 연기와 불이 나오는데 이것을 화산이라고 하며 불이 요동할 때마다 땅이 흔들리는데 이것이 지진이다.
지면에 햇빛이 쬐어 더워지면 습기가 공중으로 몰려 올라가는데 이것이 안개와 구름이다. 구름이 찬 기운과 부딪혀서 서로 마주 때리면 마치 소주를 고는 것처럼 물이 되어 내리는데 이것이 비다. 비가 혹 중간에 찬 기운을 만나서 다시 얼면 눈도 되고 우박도 되는데 이는 다 기운으로 인해 일어나는 변화이다. 이 지구가 태양을 싸고 항상 돌아다니기를 쉬지 아니하여 한 바퀴를 돌아서 원래 자리로 돌아오면 1년이고 자기 몸을 굴러서 한 번 돌리면 하루가 되는데 해를 에워싸고 한 바퀴 휘돌아 올 동안 자기 몸은 서에서 동으로 360번 뒤집힌다. 뒤집힐 때 햇빛이 보이는 쪽은 낮이고 햇빛이 보이지 않는 쪽은 밤이다. 가령 귤 한 개를 등 앞에서 돌리면 앞은 불빛이 비치고 뒤는 비치지 않는데 돌리는 대로 비치는 부분이 서로 바뀔 것이다. 주야의 변화 이치는 이와 같다. 지구가 해를 싸고 한 바퀴 돌 동안 달은 지구를 싸고 12번을 도는데 달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1년에 12달이 되는데 이는 곧 하루와 한 달의 구별이다. 지구가 해를 끼고 돌아갈 때에 세로로 꼿꼿이 서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편으로 비스듬히 기울어져 돌아가기 때문에 햇발이 지구 남반구에 많이 비칠 때도 있고 북반구에 많이 비칠 때도 있다. 남반구에 많이 비칠 때에는 그곳이 여름이고 북반구가 겨울이며 북반부에 많이 비칠 때에는 그곳이 여름이고 남반부가 겨울이다. 이는 사시사철이 변하는 원리의 대략이다. 이 이치가 하도 복잡하여 그림을 그려 장황하게 설명해도 해도 처음 듣는 자는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형용하는 것만치 자세히 이해하지 못할 것인데 어찌 이 책으로 밝히 말할 수 있겠는가. 다만 대강의 뜻만 따서 말해주면 알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지 않을까 해서 설명하는 것이니 다른 책을 많이 만들어야 하겠지만 혹 한문을 아는 자들은 천국에서 새로 만든 한문책도 구해보면 많이 알게 될 것이다. 사시의 변함은 이러하거니와 다 태양의 빛으로 인하여 이렇게 되는 것이다. 달과 모든 별들은 다 지구 모양으로 생겨서 아무 빛도 없고 다만 햇빛을 받아야 빛이 생긴다. 그리고 각기 다니는 길이 있어서 같은 길을 계속 돌아다니되 혹은 태양도 끼고 돌고 혹은 다른 별도 끼고 돌지만 일정한 길이 있기 때문에 어겨지는 패단은 없다. 그들의 크고 작음은 다 등분이 있어서 태양은 지구보다 130만 배 크고 다른 6천만 개를 합쳐서 한 덩어리가 되어야 태양 하나만 하며 지구는 수정보다 14배 크고 목성은 지구보다 1400배 크다. 이는 천문학자들이 다 천문을 관측하는 방법으로 계산해보고 헤아려서 정해놓은 것이다. 그 크고 작음의 등분이 이렇듯으로 같지 않지만 우리가 보기에는 해와 달은 거의 같고 모든 별들은 그 크기가 거의 비슷해 보이는데 이는 다 무슨 까닭인가? 이는 다름이 아니라 혹 지구와 가깝기도 하고 멀기도 하여 지구와 떨어져 있는 거리가 같지 않기 때문이다. 달은 지구에서 가깝기 때문에 해보다 작지만 해와 같은 크기로 보이며 해는 지구에서 멀기 때문에 달보다 크지만 달과 같은 크기로 보이는데 모든 별의 크고 작음 또한 이와 같다. 지구가 해와 달 중간에 들어서 햇빛을 가리면 달의 한편에 빛이 없어지기 때문에 월식이 되며 달이 지구와 해 중간에 들어서 해 한편을 가리면 지구에서 해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일식이 된다. 월식이 있을 때에는 그 먹히는 부분이 항상 둥근데 이로써 보더라도 지구가 둥글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형체들이 공중에서 떨어지지 않고 매달려 돌아다니는 것은 무슨 힘 때문인가? 다름 아니라 다 자기 몸에 각각 잡아당기는 힘이 있어서 서로 끌어당기기 때문에 피차에 끌려서 물러가지 못하는 것이며 큰 것이 작은 것을 끌어당기는 힘이 크기 때문에 태양에 잡아당기는 힘이 가장 크다. 그래서 모든 별과 지구가 다 이 힘으로 인하여 공중에서 움직이는 것이다. 사람과 세상 만물이 지구상에 붙어서 밤낮으로 돌아다니되 지구에서 따로 떨어져 나가지 않는 것은 지구에 잡아당기는 힘 때문이다. 비유하자면 귤에 물방울을 발라서 거꾸로 들어도 떨어지지 않는데 무엇이든지 큰 물건에 작은 것이 붙는 것은 다 그 큰 것에 잡아당기는 힘이 작은 것에 물러가려는 힘보다 크기 때문이다. 가령 돌을 공중에 던지면 던지는 힘이 닿기까지 올라가서는 그 힘만 없어지면 잠시도 그대로 머물지 않고 곧 내려오는데 이것 또한 지구에 당기는 힘에 끌려서 돌아오는 것이다. 이상의 몇 가지는 다 천재에 관계된 것으로 긴급히 알아야 할 것들이다.
자세한 이치는 이 책에서 다 말할 수 없으나 지금 세상에 널리 알려진 것들이므로 말만 좀 할 줄 아는 아이라도 다 아는 것인데도 우리는 홀로 어두운 가운데 앉아 있으면서 어리석게 믿기를 해는 부상에서 솟아올라 함지로 떨어진다느니 용이 물을 주어 비가 내린다느니 일식, 월식, 해성, 우레와 번개, 지진 등 분명하게 정해져 있는 자연의 이치를 다 재앙이라 하거나 변괴라고 한다. 그리하여 혹은 기기묘묘하게 제사도 지내고 화를 면하고 복을 구한다고 하면서 세상에 어리석고 요사한 일을 안 하는 것이 없다 하면서도 없이 다 하면서도 각국 사람들이 흉을 보고 비웃는 줄을 전혀 알지 못한다. 그러면서도 도리어 나의 아는 것과 행하는 것만이 세상에서 제일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물 속에 앉아 하늘을 보면서 하늘이 작다고 하는 것과 같으니 이 어찌 우물 밖에 있는 자들이 비웃을 일이 아니겠는가. 천지를 모르는데 인사를 어찌 알며 인사를 모르는데 나라를 어찌 알겠는가. 어서 알아보아 세상 형편 밝히 보고 나라 일을 힘써하여 남과 같이 살아보세. 12. 육대주의 구별. 지구 바깥면의 4분지 1은 육지이고 4분지 3은 물이다. 큰 물을 바다라 하며 더 큰 물을 대양이라고 한다. 대양을 5으로 나누어 이름을 붙였는데 태평양은 우리가 사는 육지를 두르고 있는 물로서 제일 큰 것이다. 대서양은 둘째 큰 것으로 미국과 영국 사이에 막혀 있는 것이다. 인도양은 인도 앞에 있는 물로서 우리나라에서 서쪽을 향하여 서양으로 가려면 중간에 지나게 되는 물이다. 남과 북의 빙양은 지구의 양편 끝에 있는데 극히 춥고 사철 내내 얼음이 풀리지 않는다. 이 끝에서는 1년에 3달 동안은 해를 보고 6달 동안은 해를 보지 못한다. 남과 북 양쪽 끝에서 점점 가운데로 향해 갈수록 점점 더 더워져서 지구의 허리 중간에 이르러서는 가장 뜨겁기 때문에 사시에 항상 추위를 모른다. 지구 중간을 적도라 하고 적도 양편으로 나가며 뜨거운 곳은 열대지방이라 하고 양편으로 더 나가면 따뜻한 곳이 나오는데 그곳을 온대지방이라 하고 양편 끝은 한대라고 하는데 한대와 열대에는 기후가 사람이 살기에 매우 부적합하다. 우리 대하는 적어도 북편의 온대지방에 있어서 기후가 매우 온화한데 이는 우리에게는 천년의 행복이다. 이 때문이라도 더욱 사랑스러운 나라라 할 것이다. 이 5대양에 드문드문 육지가 생겼는데 이 육지를 혹 6쪽으로 나누고 혹 5쪽으로 나누어서 구별하였는데 한쪽씩 나뉜 것을 주라고 한다. 주는 물가라는 뜻이다. 대개 6쪽으로 친다면 아세아주는 제일 큰 쪽이다. 우리나라는 이 대륙의 동편 끝에 있으며 우리는 다 아세아주 사람이다. 내가 속한 주를 더욱 많이 사랑하는 것은 곧 내 나라를 사랑하는 방법이 되기도 할 것이다. 더군다나 이 대륙은 전 세계의 시조격이다. 이는 만국 만민의 시조인 아담이 이 땅에서 났으며 이 땅에서 세계 최초로 나라라는 것이 설립되었으며 정치와 교화와 천문지리 등 모든 학문과 각양각색의 문명의 근본이 다 여기에서 먼저 생겨났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가장 특별한 것은 세계에서 받드는 여러 가지 종교가 다 여기에서 생겨난 것이다. 유교의 공부자, 불교의 석가래, 회회교의 마호메트, 기독교의 예수가 다 여기에서 태어나셨다. 따라서 온 세상에서 가장 믿고 받들어 힘입으며 자랑하는 모든 교화의 본고향은 다 우리 아세아주이다. 또한 지구상에서 가장 유명한 고대 국가 여럿이 여기에 있었고 천하에서 제일 높은 산 히말라야가 여기에 있으며 기후도 이 지방이 제일 고르며 인구도 6대주 중에서 제일 많다. 땅이 제일 넓고 각양각색의 보배롭고 기묘한 물산이 가장 풍부하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이 대주에 있는 것 또한 천연의 행복이니 어찌 더욱 사랑하지 않겠는가. 다만 애석한 것은 중간에 내려오면서 문명이 점점 뒤떨어져서 이런 좋은 대주를 거의 버릴 지경에 이르게 된 것과 결과 지금은 도리어 남한테 배우게 되었으며 남이 와서 대신 간섭하기에 이르렀으니 이는 다 우리가 헛되이 옛것만 숭상하고 더 낫게 하기는 힘쓰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늘부터라도 서둘러 진보하기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구라파주는 아시아 서편에 있으면서 육지로 서로 연결되어 있으나 다만 우랄 산맥이 중간에 막고 있어서 동서로 구별되었는데
넓이는 아세아주보다 훨씬 작으나 인구는 매우 많으며 개화하기를 제일 부지런히 하여 옛날부터 아세아주에서 발생하는 문명을 넘겨받았다가 날로 더욱 정밀하고 요긴하게 만들어서 지금 세계에서는 제일 부강하고 문명한 대주이다. 망고의 역사에서 큰 전쟁이나 굉장한 사업이나 빛나는 사적이 여기에서 많이 이루어졌으며 영국과 덕국과 법국과 오리지국과 의리대국 등 제일 부강한 열국들이 다 여기에 있는데 가장 발달한 곳이다. 덕국은 독일, 법국은 프랑스, 오리지국은 오스트리아, 의대미국은 이탈리아. 북아메리카주는 대서양의 서편과 태평양의 동편에 있는데 넓이는 아세아주보다는 매우 작지만 구라파주보다는 2배나 된다. 전에는 세상에서 이 땅이 있는 줄 알지 못했는데 400여 년 전에 콜럼버스가 이 땅을 찾아낸 후로 구라파주 사람들이 차차 건너가서 토지를 개척하고 나라를 세우자 본래부터 그 땅에 있던 야만 인종들은 점점 스스로 없어졌다. 지금 북편에 있는 영국의 속지인 캐나다라 하는 큰 땅이 있으며 남편에는 아메리카가 있는데 우리나라에 많이 와 있는 미국 사람들의 본국이다. 설립된 지 오래되지 않은 새 나라로서 교화와 문명이 날마다 진보하여 머지않아 장차 비교할 나라가 없을 것이다. 남아메리카주는 북아메리카 남편에 있어서 육지로 연결되고 적도에 걸쳐 놓여 있으므로 남북아메리카를 함께 합하여 하나의 아메리카주로 치기도 한다. 넓이는 북아메리카와 비등하며 크고 작은 나라들을 합하여 10여 나라들이 있으나 인민이 별로 열리지 못하고 드러낼 만한 사적도 없다. 아프리카주는 대서양의 동편과 인도양의 서편에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려면 서쪽을 향하여 인도양을 건너가야 한다. 넓이는 거의 아세아주만 하지만 중간에 큰 사막이 있어서 평평한 모래밭이고 인민은 북편의 해변 이외에는 모두 피부색이 검은 야만인인데 흑노라고 하는 것이 이들이다. 북방 끝에 있는 애굽이라 하는 나라는 거의 4,000년 전 부강하던 나라이다. 세계에서 제일 먼저 열린 큰 나라였으나 백성이 차차 게을러서 구습을 편안히 여김으로써 점점 쇠잔해져서 아직까지 나라라는 명색은 있으나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었다. 이 대주의 사방 해변으로 돌아가며 여러 나라가 들어가서 차지하여 땅이 조각조각 나뉘었으므로 자세히 고찰해 볼 만한 사적이 없다. 오데리아주는 인도양의 동북과 태평양의 서남에 있는데 곧 아시아의 남편에 위치한다. 우리나라에서 남쪽을 향하여 해로로 적도를 건너가면 여러 섬들이 있고 남쪽 끝에 제일 큰 섬이 있는데 이것이 곧 오스트레일리아이다. 6대주 중에서 넓이가 가장 작으며 인민은 다 피부색이 검은 인종인데 아세아주에서 건너가 섞여서 된 인종도 적지 않다. 전에는 세상에서 이 지방에 있는 줄 모르다가 아메리카주를 찾은 후에 비로소 알아내어 100여 년 전부터 구라파주 사람들이 건너가서 혹 장사도 하고 혹 귀양 가는 자도 있어서 차차 섞여 살다가 그로 인하여 영국의 속지가 되었는데 또한 특별한 역사가 없다. 이 앞에서 6가지로 구별한 것이 6대주이다. 이 6대주에서 자세히 살펴볼 만한 사적과 세상과 관계되는 일은 다 남북 아메리카와 구라파 아세아 대주에 있다. 이 아래에서 대강 다시 설명하겠지만 옛적 우리 동방에서 소위 천하라 하거나 사해라고 하던 것은 단지 중국 중원의 9개 주뿐이었다. 그 위주로 돌아가며 있는 나라들도 다 무슨 나라들인지 모르고 통틀어 남만 북쪽의 모든 오랑캐라고 지목하여 서로 통하지 아니하면서 온 세상이 다 여기에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는 그 밖에 몇십 배나 되는 땅이 있어서 사람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도 없는 일들이 무궁무진하게 많은 줄은 도무지 모르면서 방 속에서 기른 아이처럼 4,5천 년을 지내오다가 남에게 이하쳐서 어쩔 수 없이 눈을 들어 사방을 둘러보니 굉장하고 강하여 조물주 능력 측량할 길이 없네. 물도 많고 땅도 많아 호호탕탕 무변대해. 모를 것도 하도 많아 형형색색 기이하며 나라 많고 사람 많아 모를 일도 한이 없네. 인물과 언어 이상하며 복식제도 가볍고 편리하다. 만국이 이웃되어 문호를 상통하며 만리를 지척같이 왕래의 수작 극히 쉽다. 삼천리 멀고 멀던 약수는 어디 가고. 서역국과 격장하여 아침 저녁으로 상종하네. 여보시오 번님네야 금은 밤중 벗어나서 밝은 천지 구경하세.
새로워라 지금 세상 이전 세월 아니로세. 좋은 때에 태어나서 좋은 시대 만났네. 천하각국 주유하고 고금의 역사 통달하여 학문지식 넓힌 후에 나라 도와 사업하여 만년무궁할 터를 닦아 영원토록 세워놓고 빛난 공업 빛난 이름 지구상에 드러내세. 충신열사 몇몇이며 영웅중걸 그 누구인고 천재일시 좋은 기회 시오시오 부재래라.